KPC 자격의 자료실에 있는 기출 샘플에서 ITQ라고 검색하시고 엑셀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 저번에 앞에 8월 거 하고 7월 거 이렇게 받았는데 8월 A형을 우리가 연습했잖아요. 자, 8월 문제를 일단 다운 받을게요. 8월 문제를 이 자리 눌러서 클릭. 그래서 다운 받아지면 그 다운 받아진 거 압축 풀기까지 하세요. 그래서 압축 풀려진 여기 이 내용의 모범 답안, B형 모범 답안을 열게요. 엑셀 아이콘 모양으로 B형 모범 답안. 지금 요 모범 답안으로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 계산 문제의 식을 혼자 공부하실 때 확인하는 용도로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계산을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같이 풀려면 데이터 입력해 놔야 되는데 입력해 놓으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걸 지우고요. 문제지는 제가 드렸죠. 답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리들 다 지울게요. 지금 답이 적혀져 있어야 되는 1, 2, 3, 4, 5번, 6번까지 다 지우시고 조건부 서식의 규칙 지우기에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까지 그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계산 문제랑 조건부 서식 그 내용을 할게요. 자, B형 문제지 보시면 1번에 자, 순위 잔존가 단위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자, if와 rank.eq라는 함수 그리고 연결 연산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라 했고요. 연결 연산자는 이따가 몇 위인지 순위를 구한 다음에 그 뒤에 위자 붙여주는 그때 이 식과 문자 사이에 요 사이에 연결 연산자를 넣을게요. 자, 일단 문제를 좀 더 단순화 시켜서 우리가 rank.eq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시오 했다면, 자, 잔존가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라 했다면, 자, 우리 어떻게 구하죠? 한번 그거부터 구해 볼게요. 자, 쉬운 것부터 해서 차례대로 문제가 원하는 만큼까지 단계를 높여보죠. 자, 순위를 구할 때는 기준이 되는 값이 있죠. 자, 요 숫자들을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순위를 구하는 거는 rank.eq 함수를 선택을 하고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 바로 옆에 있는, 그죠? 지금 선택 딱 하자마자 식이 딱 옆으로 옮겨지는 거, 그죠? 원래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이거 싫으신 분은 저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쓰다가 자, 아니면 처음부터 수식 입력줄에 커서 넣으셔도 되고, 쓸 때 수식 입력줄로 커서 옮겨서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는 작은데 여기 조금이라도 더 확대시킬 수 있어서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쓰는 거니까 요 위에다가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위에 커서 두시고 선택을 해 나가도 해도 되거든요. 여기가 가려졌어도 요 위에 써야지 이제 옆으로 쭉 길게 쓰실 수 있고 하니까. 자,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 그래서 그 숫자 선택하고요. 쉼표 찍고,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레코드의 숫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되는 범위들이 필요하죠. 자, 범위를 설정하려니까 여기에 R자 모양이 마우스가 돼 있어요. 그럼 드래그가 안 되거든요, 밑으로. 그래서 밑에서 위로 드래그 해도 주소는 똑같이 적히니까
밑에서 위로 드래그 할게요. 순위 구하는 인수 정도는 외웠었어야 됩니다. 내림차순 순이라는 건 큰 게 위에 있고 1등, 작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은 거, 그죠? 큰 게 1등인 게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상황이니까 세 번째 인수 생략하고 갈로 닫을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순위 값이 1, 2, 3, 4 이런 순위 값이 나올 텐데 여기에 연결 연산자 붙여서 위를 적어주면 자, 그리고 이 값을 채우기로 채워보면 모든 이렇게 순위가 몇이 이렇게 나오는 식이 됩니다. 그죠? 실행 취소할게요. 순위 남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지금 선도 생겨 있고 또 이게 답이 아니니까 일단 답이 나왔는지는 보시고 맞게 나왔으면 실행 취소해 놓으시고 답이 안 나왔으면 질문할게요. 자, 그냥 랭크만 나왔으면 그래서 이렇게 가정 간단한 함수식이 될 텐데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모든 곳에 몇 위 다 적으라는 게 아니라 순위를 구해서 1에서 3까지는 위자 그 결과값에 위를 붙이고 그러니까 1위, 2위, 3위 이렇게 붙이고 그 외의 것은 4등부터 나머지 등수는 공백으로 처리하라고요. 등수를 다 표현하지 말고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자, 경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처리할 때 쓰는 함수가 if 함수죠. if. 자, if 함수의 경우에 자, if 함수의 인수는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자, if 함수의 인수는 조건식 인수 3개 다 했습니다. 조건식 이 조건식이라 하는 것은 비교를 해서 크다, 작다, 같다, 같은 형식으로 비교를 하라 했어요. 비교를 하면 뭐가 뭐보다 크다, 뭐가 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참이다, 거짓이다, true, false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true일 때 적혀질 값, false일 때 적혀질 값 이렇게 3개의 인수가 되는 거죠. 조건식이라 하면 무언가를 비교를 하게 되고요. 비교를 해서 그게 참, 거짓이 판정되어지면 참일 땐 이거, 거짓이 판정되면 이쪽으로 가도록.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가 하면 순위를 구해서 랭크, 그냥 짧게 랭크만 적을게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는 순위 값이 1에서 3까지는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작다, 이 같다가 항상 뒤에 와요. 자, 이렇게 쓰는 건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는 이렇게 쓰는 게 같지 않다예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이쪽이 큰 거죠. 항상 기준이 여기 왼쪽에 있거든요. 이쪽이 큰 겁니다. 그죠? 크고 작고. 자,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요 순위가 1, 2, 3등이면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if의 조건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그때 참일 때 뭐 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썼던 랭크 함수 구해서 연결 연산자 붙여서 윗자 붙여주는 요 작업을 참일 때 3보다 작거나 같을 땐 요걸 하고 거짓일 땐 공백으로 표현하라 했거든요. 공백은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썼을 때 만약에 4등이다. 그러면 false라는 글자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자리에 따옴표를 열었다가 그냥 닫으면 돼요. 문자 자리에 따옴표 붙이는데 아무것도 안 쓰고 열고 닫으면 공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했던 랭크에 위자를 붙인 순위 값은 이 조건식이 랭크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랭크에 위자를 붙이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땐 공백으로 다운표를 열고 닫고 이렇게 처리해요. 자, 그래서 방금 써놨던 랭크 함수식 이거 버리지 말고 컨트롤 C 복사만 해 놓으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울게요. 복사, 컨트롤 X 잘라두기 하셔도 되고. 자, 다시 if식부터 새로 써보면 if 요 랭크는 다시 쓸게요. 랭크 함수에 랭크, 자, 요 셀 선택하려니까 지금 저는 선택이 안 돼요. 여러분 커서 위에 있어도 이 자리 선택이 안 될 수 있죠. 선택이 안 될 때 주변의 거를 선택을 해요. 주변의 걸 선택해서 지금 저는 H4번을 선택했는데 화살표 키보드 방향 키로 아래쪽 한 칸 딱 내리면 H5로 바뀌었어요. 자, H5번 셀, 그다음 쉼표 찍어주고요. 그다음 이 전체 비교 대상이 되는 거 절대 참조하시고 갈로 닫을게요. 그래서 요 랭크로 구한 순위가 작거나 같다. 키보드에 작다. 쉬프트 이용해서 쓰셔야 되죠.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이렇게 조건을 표현합니다. 랭크로 구한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아까 복사해놨던 거 있죠? 그거 컨트롤 V 붙일게요. 자, 요럴 땐 랭크에 위자 붙여주는 형식으로 계산을 하고, 참일 때 값, 또 쉼표 찍고, 거짓일 땐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조건식, 여기까지 비교하는 조건식. 다음에 참일 때 이렇게 계산을 하고, 거짓일 땐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그러면 1위가 나왔고, 채우기 핸들로 쭉 채우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1, 2, 3위까지만 나왔고요. 자, 서식 들어간 거는 서식 없이 채우기로 수정을 할게요. 함수를 할 때 쉼표나 갈로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if 함수의 구조는 조건식,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이렇게 세 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if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 갈로 속에 이 칸의 구분은 쉼표를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자리에나 쉼표 막 찍어버리고 그냥 갈로 닫아버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if가 시작됐으면 if의 갈로를 열고, 그 if가 원하는 인수가 첫 번째 인수가 끝나면 쉼표 찍고요. 두 번째 인수가 끝나면 쉼표 찍고, 그 다음 세 번째 인수가 끝나면 갈로 닫고, 그 규칙대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요 세 군데 중에 어디라도 함수가 다시 또 다른 함수가 시작이 됐다면, 이 안에서 아까 랭크라는 함수가 시작이 됐으면 랭크 함수의 갈로가 열리고, 이 공간, 조건식 이 공간 안에서 이 함수의 인수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요 안에서 이 랭크 함수는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랭크가 마무리돼서 이게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 다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또 순위가 또 필요하잖아요. 이 공간 안에서 랭크라는 함수가 또 필요한 거고요. 이 안에서 열었으면 여기에서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짝은 이 속에서 닫혔고요. 이 if의 갈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죠? 갈로의 끝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닫았는데 만약에 이 뒤에서 이런 갈로가 하나 있다. 이건 뭐예요? 컴퓨터는 이 갈로랑 이 갈로 구분 따로 안 합니다.
자, if 갈로 열었죠? 랭크 갈로 열었다가 닫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닫으면 if가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뒤에 거는 보지도 않아요. 여기서 갈로 닫아버렸으니까.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인수를 생략하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뒤에는 엉뚱한 게 들어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갈로 쓰면 안 되죠. 또는 이런 중간에 아무 자리에나 막 쉼표 찍는 거 안 됩니다. 그죠? 여기서 만약에 쉼표를 찍어버리면 여기가 조건식 자리가 마무리도 안 됐는데 조건식도 아닌데 쉼표 찍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if라는 함수는 이게 조건식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참을 때 이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의 형식이 잘못됐으니까 뭐 자꾸 오류가 뜨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쉼표 하나는 무조건 if의 조건식이 끝나야 if의 첫 번째 쉼표가 찍히는 거예요. 참을 때 처리할 것이 끝나야 if의 두 번째 쉼표가 찍히는 거고 그 인수 하나 안에서 첫 번째 인수 하나 안에서 랭크가 시작됐으면 이 안에서 또 갈로를 닫아야 돼요. 자, 랭크 함수가 시작은 했는데 자, 이 구조 안에서 랭크 함수를 시작을 했는데 갈로를 열었어요. 근데 인수를 적고는 갈로를 안 닫고 그 뒤에 들어올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갈로 안 닫으시면 이 뒷부분이 그냥 이 랭크의 두 번째 인수가 돼요. 그냥 이 인수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인식해요. 갈로 닫을 자리에 랭크의 인수는 원래 3개인데 세 번째 인수 생략하면 2개잖아요. 그럼 2개가 끝났으면 갈로를 닫아야 돼요. 그죠? 함수의 인수를 외운다는 건 그 함수의 인수 구조가 다 끝났으면 닫아줘야 이게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갈로를 안 닫으면 계산을 못해요. 여기서 안 닫고 계속 식을 썼어요. 그럼 요 갈로가 없으면 랭크 다음에 처음 만나는 갈로가 이거다. 그러면 이 갈로로 인식해요. 랭크의 인수로 불필요한 것들이 막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의 인수를 외운다는 건 쉼표 찍는 자리와 갈로 닫는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쉼표를 어디 찍을지 구분이 안 되고 갈로를 어디 닫을지 안 된다면 함수 인수를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2번. 자, 이제 또 새로운 함수가 나왔습니다. choose. 비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구매 필요, 2면 재점검, 3이면 공백. 그래서 choose와 write 함수를 쓰라 했는데 일단 write 함수부터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write라는 함수는 우리 지난 시간에 mid라는 함수 공부했었죠. mid라는 함수는 문자가 오고 시작 위치, 개수, 그래서 어떤 특정 문자에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개, 그 개수의 문자를 추출하는 거, 그게 mid였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비품 코드가 있는데 여기에 U자를 구하라. 두 번째 한 글자를 구하시오. 이러면 자, 이 자리에 두 번째 한 글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mid 복습하고 있어요. 자, mid 이 문자에 두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한 개, 그러면 두 번째 한 자리 한번 쭉 채워볼게요. 쭉 채워서 보면 두 번째 글자, 이따가 실행 취소할 거니까 자, 두 번째 한 글자, 요 두 번째 한 글자들이 쭉
찾아진 것이 미드입니다. 그죠? 미드는 문자 시작 위치 개수 이렇게 해서 어떤 자리부터 시작해서 몇 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왼쪽에 있는 글자도 만약에 요 C라는 이 왼쪽 첫 글자를 뽑아낼 때도 자, 요거 했던 거는 실행 취소 하시면 되돌아가죠. 실행 취소 한 번 더 실행 취소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첫 글자를 뽑아낼 때는 미드 이 문자의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개. 자, 그러면 맨 왼쪽 첫 번째 글자 E 그죠? 이렇게 첫 글자들이 쭉 추출이 됐어요. 첫 번째로부터 시작해서 한 개 했더니 이렇게. 그래서 미드는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스타트 넘버, 그 다음 개수, 넘버 캐릭터는 개수고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개의 인수가 되는데, 자, 실행 취소 할게요. 두 번 실행 취소해서. 자, 이때 왼쪽 첫 번 한 글자 이럴 때는 미드 말고 레프트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레프트와 라이트 함수가 있어요. 레프트는 왼쪽에서부터 몇 개, 라이트는 오른쪽에서부터 몇 개. 그래서 요 문자에 한 개 해주면 왼쪽 한 글자, 이 문자에 2 적어주면 왼쪽에서부터 두 글자. 그래서 레프트를 쓰면 이 문자 셀 콤마 몇 개인지 개수를 적어주면 그냥 무조건 왼쪽 첫 번째부터 몇 개라는 거죠. 미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이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글자들을 추출할 땐 미드가 아니면 안 되지만 레프트로 왼쪽 두 글자 이렇게 할 때는 이 레프트식이 필요할 때, 요 왼쪽 두 글자가 필요할 땐 굳이 레프트 없이 미드로도 가능한 거죠. 미드 B5번에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시작 위치를 1로 해버리면 레프트하고 똑같아집니다. 첫 번째로부터 시작해서 두 개 이렇게 하면 이 두 개, 이식과 이식은 똑같은 거죠. 미드는 그래서 세 개의 인수를 써서 시작 위치를 줘야 되는 거고요. 레프트는 무조건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거고, 미드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시작 위치를 내가 정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레프트는 왼쪽이고요. 라이트를 이제 하죠. 라이트. 자, 실행 취소를 하시고, 라이트라는 함수는 요 문자 셀 콤마 1 해주면 오른쪽 한 글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 제일 오른쪽 한 글자, 요 글자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의 글자를 추출해내는 함수가 라이트, 그죠? 레프트, 라이트, 미드. 실행 취소할게요. 그래서 라이트도 2라고 해주면 오른쪽에서부터 두 개, 개수를 이렇게 정해줄 수 있어요. 오른쪽에서부터 몇 개 하는 것이 라이트 함수가 되고,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미드 요 세 개의 함수는 이 특정 글자에서 문자를 추출해내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라이트 함수를 일단 알아봤고요. 그래서 비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라는 부분을 라이트가 해결해 줄 수 있겠죠. 라이트 함수 안에 비품 코드를 적고 마지막 글자라는 건 마지막 한 글자라는 뜻이니까 1 적어주면 그 마지막 글자를 추출할 수 있고요. 자, 그것이 1이면, 자, 만약에 choose가 아니라 if가 주어졌다면 라이트 함수의 결과물
자, if의 조건식으로 라이트를 적고 그 라이트의 결과가 1과 같으면 이때 레프트 라이트 미드가 추출해낸 글자는 문자라서 요 1에도 따옴표를 붙입니다. 자, 이게 if 함수가 나왔다면 1이면 이라는 뜻은 1과 같으면 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choose라는 함수가 주어졌고요. choose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choose는요, 비교 안 해요. choose는 자, 짝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1이면 2이면 3이면 이렇게 짝이 딱딱 이루어질 때 choose 함수를 쓸 수 있는데 choose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숫자가 와요. 자, 라이트 오른쪽 한 글자 해주면 숫자 5죠. 라이트의 결과가 뭐 나오는데요? 1, 2, 3 중에 나오는가 보죠. 그죠? 비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2이면, 3이면 했으니까 요 자리에 답이 1이나 2나 3이 나오는가 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라이트 함수식을 쓰면 1, 2, 3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choose의 첫 번째 인수에 올 값은 이런 1, 2, 3, 4 같은 요런 일련 번호, 인덱스 넘버, 일련 번호예요. 1, 2, 3, 4 이런 것들이 와줘야 되고요. 그러면 요 자리에는 뭘 쓰는가 하면 이것이 1일 때에 처리할 값 1. 1일 때 처리할 거, 2일 때 처리할 거, 3일 때 처리할 거. 1일 때 요 글자 적어주라 했으니까 요 자리에 구매 필요 적으면 돼요. 2일 때는 재점검 하라 했으니까 재점검. 3일 땐 공백이라 했죠. 3일 때는 공백은 따옴표 열었다가 바로 닫으면 돼요. 그래서 1일 때 처리할 거, 2일 때, 3일 때 처리할 값을 그냥 차례대로 나열하면 돼요. 자, choose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인덱스 넘버, 일련 번호가 오고 1, 2, 3, 4, 5, 6, 7, 8 이런 식의 번호가 와야 돼요. 0은요? 안 됩니다. 1, 2, 3, 4, 5, 6, 7, 8 해서 그죠? 계속 올 수 있고요. 자, 이 자리가 1이면 여기에 대응하고 2면 여기에 대응하고 3이면 여기에 대응을 하라고. 자, 요 라이트의 결과가 5까지 나온다. 그러면 뒤에 인수를 5개 더 적어야 되는 거고 라이트의 인수가 100까지 나온다. 그러면 100개의 인수를 더 적어야 돼요. 그게 choose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자리에 한번 써보죠. choose의 첫 번째 인수에 번호 오도록 비품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를 넣을게요. choose의 라이트 비품 코드 한 글자. 자, 갈로 닫을게요. 자, 갈로의 짝을 자, 답지 만약에 나중에 커마를 하면 책으로 보잖아요. 책자의 답지는 색깔을 표현을 안 해요. 그렇지만 지금 엑셀 프로그램 안에서는 색으로 지금 요 짝이 뭐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힌트를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라이트의 인수의 갈로가 여기서 닫혀야 됩니다. 그죠? 갈로 안 닫히면 안 닫히고 그 다음 거 막 쉼표 찍어서 이어서 쓰시면 안 돼요. 라이트 함수는 문자, 콤마, 개수. 그러면 개수까지 했으면 갈로를 딱 닫아요. 자, 그러면 이 라이트의 답이 여기 2, 3, 1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1, 2, 3 세 가지가 나올 거고 자, 라이트 함수 자체만으로 번호가 됐죠. 이제 쉼표를 찍고 value 1 자리 value 1 자리는 이 라이트 첫 번째 인수의 번호가 1일 때 아까 문제에서 1일 때 구매 필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인수 자리는 value 1 자리 문자니까 따옴표 넣어서 할게요. 구매 필요. 다음에 쉼표 찍으면 인수 힌트에 value 2 자리라고 나와 있죠. 2일 때 적을 값 재점검
또 쉼표 딱 찍어주면 힌트가 지금 밸류 3번 자리에 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진하게. 자, 공백은 안 쓰는 게 아니라 따옴표 열었다가 닫으면 그게 공백입니다. 자, 그러면 추주에 필요한 인수 다 적었으니까 추주의 갈로를 닫고. 자, 여기서 사용한 주소는 B5번 하나인데 요거는 우리가 식을 밑으로 복사할 때 B6번으로 7번으로 바뀌어 나가야 될 주소죠. 그래서 상대 참조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요거를 채우고 서식 없이 채우기. 그래서 답으로 구매 필요, 재점검, 공백 셋 중에 한 가지가 나온 거죠. 자, 3번은 가구류의 보유 수량 합계 sumif 함수를 씁니다. sumif는 sum이라는 함수는 합을 구할 때 쓰는 함수에 sum이라는 함수 있고요. 그다음 if는 우리가 조건 비교할 때 쓰잖아요. 자, 그런데 sumif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합을 구하는 함수였고, 자, 앞에서 인수 우리 설명드릴 때 sumif 함수의 인수는 범위가 오고요. 조건이 옵니다. 자, 이 범위 따로 조건 따로 표현해요. 여기 있는 이 범위에 있는 값들 중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서 그 조건 만족하는 레코드를 찾아서 자, 이 자리에 있는 합을 구하라고. 이 자리의 범위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 자리에 있는 합을 구하라고. 이때 요 첫 번째 범위와 세 번째 범위가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생략하셔도 되고 뭐 써도 되고 생략해도 돼요. 근데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인수로 넣는 거고요. 가구류 보유 수량 합계. 그러면 이 문장에 이미 조건과 합을 구할 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볼게요. 우리가 직접 안 적었지만 한번 자료를 계산을 할 때는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 되죠. 이 자리에 답을 구할 건데 가구류라는 게 비품의 종류가 컴퓨터인 것도 있고 기타 비품도 있고 또 가구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가구류, 요 가구류인 레코드.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로 이 범위를 넣고요. 이 범위를 넣고 조건으로 가구류라는 조건을 쓰고 그 다음 합을 구할 자리는요. 가구류의 보유 수량, 요 숫자의 합을 구하라고. 자, 이 범위 중에서 가구류라는 글자와 비교해서 일치하는 걸 찾아서 이 자리의 합을 구하라고요. 이 범위 중에서 가구류인 걸 찾아서 이 자리의 합을 구하라 하면, 그러니까 이 가구류인 것을 찾을 거고 그 가구류에 해당하는 요 숫자 3개의 합이 구해져서 자, 우리가 암산해 보면 49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역할을 이제 sumif가 한다는 겁니다. 자, equal sumif 하시고 sumif의 인수는 3개. 첫 번째는 조건과 비교가 될 요 범위를 넣어요. 요 글자들 중에서 이 범위 쉼표 찍고요. 가구류인 거. 가구류하고 같다라는 사실은 의미인데 같다를 생략해버리고 가구류라고 써도 되고요. 가구류라는 글자가 있는 셀을 하나 클릭하셔도 돼요. 클릭을 하면 셀 주소가 적혔을 땐 따옴표 없이 가고 써줄 때는 따옴표 해서 문자니까 가구류 이렇게 똑같이 쓰셔야 되고
쓸 거면 똑같이 띄어쓰기가 있다면 그 띄어쓰기까지도 똑같은 형태로 써주면 되고, 아니면 요 셋 중에 아무거나 한 개의 셀을 선택하셔도 되고. 자, 쉼표 찍고 세 번째 인수가 합범위였죠. 썸레인지. 그래서 이런 조건 만족하는 것 중에 숫자들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요 자리에 합을 구하라고. 이거의 합. 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일 때 내가 가구류인 거 요거 세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이것 중에서 가구류인 거 찾아가지고 요 자리에서 합하라 하면 이 프로그램이 요 함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요거 세 개의 합을 구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그래서 4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썸이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을 구하는 함수 썸이 있고, 요거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자, 썸이 있고, 썸 함수에 가구류인 거 내가 직접 찾아서 요만큼의 범위를 넣어주면 49를 찾기는 하죠. 자, 이렇게 찾기는 하지만 지웠어요. 썸이라는 함수는 합을 구할 자리를 내가 정확하게 그 썸 안에, 다시 보여드리면 썸이라는 함수 안에 합을 구할 자리를 내가 정확히 그것만 넣어줘야 돼요. 근데 썸if는 이렇게 다 넣어줘도 이걸 다 합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 범위 중에서 가구류라는 글자가 있는 걸 찾아서 그 해당되는 레코드에, 그 같은 행에 있는 그 레코드의 숫자 값만 합하게 돼요. 그죠? 썸if가 조건 비교한 다음에 이 자리에 해당 조건 만족하는 레코드의 요 숫자들만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썸if고요. 4번에 컴퓨터의 잔존가 단위원의 평균. 자,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daverage 함수를 쓰라 했어요. 자, 요 daverage 하기 전에 바로 그쪽으로 또 넘어가면 힘드니까 아까 썸if를 했죠. average if로 볼게요. average if. 컴퓨터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잔존가 자리의 평균. average if로 풀어라 하면 아까 썸if하고 똑같거든요. 범위, 조건, 그 다음에 평균 구할 범위, 평균 범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썸if와 인수 형태가 똑같아서, 자, 요걸로 먼저 이거 복습 삼아 할 거고, 그 다음 daverage를 이용해서 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daverage는 average if하고 똑같은 지금 계산을 하는데 함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수 구조도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기 전에 average if로 먼저 풀어볼게요. 자, 요 자리에 지금 문제의 내용이 뭐냐면 컴퓨터의 잔존값 평균, 그러니까 컴퓨터인 거를 찾아요. 컴퓨터인 거를 찾아서 그 중에 요 숫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요 잔존가들의, 그러면 컴퓨터인 것의 잔존가 요거의 평균이 여기에 적히면 돼요. 이거의 평균이. 그러니까 내가 직접 지금 저는 이제 설명하느라고 수동으로 자료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찾았지만 그 부분을 average if가 아까 썸if가 하듯이 똑같은 형태로 함수 이름만 average if를 해주면 이 범위 중에서 컴퓨터인 걸 찾아서 이 자리의 평균을 구하시오 하면 그 답을 구해내요. 자, 그래서 여기 답 적힐 셀을 선택하고요. equal average if, ave 몇 자 적으면 average if가 있죠. 자, average if 첫 번째 인수는 요 범위, 이 글자들 중에서, 그다음 쉼표 찍고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적혀 있는 셀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셔도 되고,
그때는 셀 주소에는 따옴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쓸 거면 따옴표 넣어서 컴퓨터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인수가 평균 범위. 그래서 요렇게 평균을 구할 자리가 잔존가의 평균을 구하고 싶죠. 그래서 이 자리에 평균을 구하시오 해서 갈로 닫으면 그 평균을 구했어요. 그래서 SUMIF나 AVERAGEIF는 인수 쓰는 방식이 똑같고요. SUMIF는 합을 구할 거고 AVERAGEIF는 평균을 구할 겁니다. 자, 요 숫자랑 같은 답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제 daverage라는 함수를 이제 인수를 설명할게요. 쓰면서 바로 쓰면서 할게요. equal daverage. daverage라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이렇게 밑에 힌트가 3개의 힌트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자리에는 자, 인수 쓰는 형식 외우셔야죠. 약속이니까 필드명부터 해서 이렇게 필드명이 계산식에 함수식에 들어가는 거는 d가 들어가는 함수밖에 없어요. daverage의 첫 번째 인수에는 d가 들어가는 함수 첫 번째 시작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데 이 함수에는 필드명 포함해서 전체를 넣고요. 그냥 이거는 문제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함수가 daverage면 무조건 이렇게 다 넣으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 무엇의 평균을 구하고 싶죠? 잔존가의 평균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산할 필드. 이때 요 필드 주소 H4번이 들어가도 되고요. 요 필드가 몇 번째 있는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있네요. 그래서 H4를 지우고 7을 적어도 돼요. 자, 근데 7 적으려면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헤아려야 되잖아요. 괜히 번거롭게 헤아릴 필요 뭐 있어요, 그죠? 그냥 선택하면 되지. 또 이 글자를 적어줘도 돼요. 잔존가 단위원. 근데 이거 Alt 엔터 쳐서 두 줄로 적은 거잖아요. 글자로 적기에도 써도 되지만 만약에 이 보유 수량이다. 그러면 따옴표 넣어서 보유 수량에 대한 계산을 하시오. 써도 되는데 이렇게 두 줄 써져 있는 데다가 글자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 필드 적는 두 번째 인수 자리는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어요. 이게 7번째 있으니까 7 또는 필드명을 따옴표 넣어서 필드명을 직접 적어주거나 또는 이 필드명이 적혀있는 H4번 셀을 선택해 주면 돼요. 근데 선택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선택했어요. 자, 그래서 계산할 자리는 여기다. 이 전체 중에서 평균 구할 자리는 여기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는 조건인데 크리테리아는 조건인데 아까 SUMIF나 AVERAGEIF의 조건처럼 쓰는 거 아니고 앞에 지난 시간에 고급 필터 했었죠. 고급 필터에 필터 조건 쓰듯이 넣어줘요. 만약에 비품 종류가 컴퓨터다 하면 필터 고급 필터 조건 쓸 때 비품 종류라는 필드명 또 컴퓨터라는 조건 내용을 앞에 고급 필터 배울 때 딴 데 어딘가에 복사해서 붙여놨었어요. 근데 굳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도 연속된 공간에만 있으면 돼요. 드래그를 해서 요게 조건 내용입니다. 비품 종류가 컴퓨터다. 필드명이 3개의 인수에 다 사용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인수에도 필드명 포함해서 전체를 범위했고 두 번째 인수에도 필드명이 있는 자리를 선택했고 세 번째 인수도 요 필드명이 비품 종류가 컴퓨터다 해서 고급 필터의 조건 쓰듯이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그러면 똑같은 답이 나와요. 아까 AVERAGEIF와 답은 똑같습니다. 함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수 쓰는 구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 요거 복습을 하실 때 아까 sumif 했는 인수 구조대로 average if도 똑같이 연습해 보시고 또 daverage로도 그대로 써보시고 인수는 어떤 형식의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약속되어진 거니까. 같은 문제를 푸는데도 average if의 인수와 daverage의 인수가 구조가 달랐어요. 그죠? 답은 똑같은 게 나오지만 인수 구조가 달랐습니다. 자, 답지는 어차피 집에서도 그 KPC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최저 취득가를 구하라는 거죠. 정의된 이름 취득가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그 다음에 min 함수를 사용하라 했어요. 뭐냐면 최저 취득가 자리에 우리가 문제 안 풀었지만 요거 범위 해보시면 이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했던 거 복습되어졌어야 돼요. 자, 요 범위하고 요 이름 상자에 취득가 쓰고 엔터 치면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따가 식 쓸 때 그냥 범위만 해줘도 취득가라고 적힐 거예요. 자, 이 숫자들의 최소값. min 함수가 최소값 구하는 함수죠. min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할 전체 범위 취득가의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범위 설정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적혔어요. 직접 취득가라고 글자 써줘도 돼요. 근데 요거 데이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범위를 설정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몇천 개 돼요. 자, 1000개까지 드래그를 해서 쭉 내리려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범위를 내가 직접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취득가 이렇게 써주는 게 편하죠. 취득가라고 써주는 게 이 범위가 한 1000개쯤 되면 써주는 게 편해요. 근데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드래그를 했어요.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찾는 거 min. 이 중에 제일 작은 거. 최대값은 뭡니까? 최대값은 max죠. max 함수 안에 범위가 주어지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min은 제일 작은 거. 그냥 숫자들만 쭉 넣어주면 그 중에서 알아서 찾는 거예요. 다른 정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인수가 단순합니다. 자, 그 다음 6번은 최종 점검일. H14번 셀에서 선택한 비품 코드에 대한 최종 점검일을 구하시오. VLOOKUP 함수 이용해서 형태는 이렇게 나타나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거의 형태 비슷해요. 자, 요 자리는 복습을 하셨다면 우리 유효성 검사했던 자리죠. 그래서 요거 눌러서 요 비품 코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유효성 검사 조건으로 이 비품 코드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지고 그 중에 첫 번째 게 선택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점검일, 이거에 해당하는 요 점검일, 그러니까 요 날짜 2025년 7월 21일이 여기 오면 되겠네요. 이때 만약에 비품 코드가 바뀌면 거기에 해당하는 요 날짜가 수정이 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찾아오라는 겁니다. 자, VLOOKUP 함수한테 줘야 되는 정보는 이거 보고 이것과 비교할 것을 요 천열에서 비교해서 범위를 이렇게 두 번째 인수로 이만큼 범위를 준 다음에 요 천열의 값과 요거를 비교해서 점검일이 몇 번째 있어요? 요거는 무조건 숫자로 적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다라는 정보를 주고요. 점검일 네 번째 있고요. 다음에 요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할 때 정확히 똑같아야 되죠. 정확히 일치. 그 네 가지 정보를 줘야 돼요. 자, 요 셀에 equal VLOOKUP 함수, VLOOKUP 함수를 쓰면서 첫 번째 인수로 이거에 해당하는 날짜를 찾아올 거예요.
비품 코드가 여기에 적혀 있는 비품 코드에 해당하는 점검일을 찾아올 겁니다. 이것과 그 다음 쉼표 찍고 두 번째 인수는 이것과 비교 가능한 것을 첫 열로 해서 여기서부터 뒤로, 왼쪽에 뭐 다른 게 더 적혀 있어도 그런 거는 넣으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뒤로, 그 다음 쉼표 찍고요. 세 번째 인수가 COL 인덱스 넘버 했는데 COL은 컬럼이라고 해서 열 번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최종 점검일을 찾아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래서 4라고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 이것과 첫 번째 인수의 이 값과 두 번째 인수의 요 첫열은 비교할 때 정확히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정확히 일치. 유사일치의 경우는 아마 이 ITQ 시험에서는 없을 겁니다. 다른 그 나중에 커말 공부할 때 그때 유사일치의 예제를 한번 보고요. 자, 지금 ITQ에서는 여기에 문자와 이 문자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날짜가 나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죠? A형 할 때는 날짜가 제대로 안 나왔었죠. 날짜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냥 뭐 숫자 49,000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간단한 날짜형으로 바꿔주시라 했었어요. 예. 지금은 있는 데다가 서식이 있는 데다가 우리가 답만 지우고 연습하는 거라서 처음부터 날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빈 셀에다가 다시 해볼까요? 빈 셀에다가 이꼴 한 번 더 해보죠. VLOOKUP VL 두 자 정도 적으니까 나왔고요. 첫 번째 인수는 이거 보고 찾을 거니까 이렇게 쉼표 찍고, 두 번째 인수는 이것과 비교 가능한 것을 첫열로 해서 뒤에 나머지 다 범위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답으로 가져올 것이 이 범위 중에서 네 번째 자리에 있고, 그 다음 쉼표 찍고, 네 번째 인수는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의 값은 정확히 일치하는 걸로, 그리고 갈로 닫으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날짜가 나오긴 했는데 45,859. 자, 왜 날짜인데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날짜는요 1900년 1월 1일은 숫자 1에 해당합니다. 1900년 1월 2일은 숫자 2에 해당하고요. 1900년 2월 1일은요 숫자 1월 31일까지 있죠. 그럼 2월 1일은 그 다음 숫자 32. 1900년 2월 2일은 33. 이런 식으로 쭉 가서 2025년 7월 21일이 요 숫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는 하루에 일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어지거든요. 요렇게 숫자 형태로 나오면 날짜형으로 바꿔주세요. 그죠? 그러면 답이 똑같아지는 거죠. 2025년 7월 21일에 해당하는 숫자가 서식을 없애버리면 숫자로 나옵니다. 해당하는 숫자가 45,859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거를 날짜로 바꿔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요. 자, 아까 VLOOKUP에서 숫자를 3을 적으면 답이 뭐 나올까요? VLOOKUP의 답으로 숫자 3을 적으면 하나, 둘, 세 번째, 그래서 컴퓨터라고 나오겠죠. 5를 적으면 295만 7천이 나올 거고, 그래서 요 식에서 요걸로 볼게요. 요 식에서 숫자 4의 의미는 요 범위 두 번째 인수에서 범위했는 걸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다. 그런 뜻이에요. 요게 첫 시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이 두 번째 인수의 범위로부터 네 번째 있는 거고, 두 번째 인수의 첫 범위는 반드시 첫 번째 인수와 비교 가능한 것이 들어와야 되고,
다음 7번.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보유 수량이 2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파랑 굵게. 자, 모든 서식이 들어갈 자리는 이 자리들은요. 이 자리는 서식 들어갈 자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보유 수량이 20 이상인 그 행 전체에 서식 넣어라 했어요. 보유 수량이 20 이상이 아니면 여기에는 서식이 안 들어가고 20 이상인 이 자리는 서식이 들어가요. 그럼 이 자리는요. 보유 수량이라는 숫자가 없잖아요. 숫자도 안 적혔는데 서식 들어갈 일이 없죠. 여기 보유 수량 숫자가 있는 이 레코드들, 그러니까 서식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 요 레코드들만 서식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자리들만 범위를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수식을 쓸 건데 그 수식은 요 셀 하나하나를 다 비교할 겁니다. 다 비교를 하는데 비교할 때 여기도 G열에 있는 보유 수량 가지고 비교해야 돼요. 여기도 G열에 있는 보유 수량 가지고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G열은 고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행으로 바뀌면 26이 아니라 5로 G6번 셀로 바뀌어야 되고 또 G7번 셀로 바뀌어서 그 밑에 행들을 비교해야 되니까 자, 이따가 수식을 쓸 때 선택하는 G5번 셀은 G열에는 달러를 붙이고 5행에는 달러를 안 붙이는 형식으로 해줘야 모든 셀 하나하나가 비교될 때 G열은 고정되고 행은 바꿔가면서 비교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범위는 레코드들을 다 범위했고 그 다음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그래서 수식을 쓰는 자리 커서 넣으시고 자, 보유 수량 선택하면 이꼴 기호가 또 자동으로 붙을 겁니다. 자동으로 안 붙는다면 직접 써줘야 돼요. 그죠? 이꼴 기호가 수식에 맨 처음엔 와야 되고요. F4번 키를 2번 눌러서 $G5번이 되게 하시고 $G5번. 그래서 G열은 고정시키고 5행은 고정을 안 시켜서 6행으로 7행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자, 이렇게 쓴 다음에 크거나 같다 20 이상. 보유 수량이 20 이상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요 조건에 대해서 참이 되면 조건 비교를 했으니까 참이면 서식에 파랑 글자색을 표준색에 있는 요 색깔 요거 파랑 가운데 거 파랑에 굵게 확인. 그러니까 요렇게 요 조건 만족하는 것들만 요런 서식 들어가도록 확인. 그러면 그 20개 이상 되는 것들만 그 레코드 전체에 색깔이 들어갔어요. 자, 회원 코드의 첫 번째 값이 H이면 자, 회원 코드의 첫 번째 값 회원 코드 번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값 레프트가 해결하겠죠. 레프트 함수를 써주면 레프트 회원 코드 문자가 오고 회원 코드가 오고 1 해주면 이 회원 코드의 왼쪽 한 글자 자, 그 값이 H이면 H와 H라는 문자와 같으면 이런 말이죠. 그게 조건이 되겠네요. 자, if 함수의 인수는 이렇게 비교하라 했어요. 자, if의 첫 번째 인수로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하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조건식 참일 때는요. 참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헬스라는 글자를 적어주라고. 자, 참일 때는 헬스. 거짓일 때는요. 거짓일 땐 결론이 안 나죠. 거짓일 땐 다시 또 비교하고 있어요. 필라테스 아니면 요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거짓일 때 다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새로운 if가 또 들어옵니다. 다시 if 함수를 새로 써요.
그래서 이 if를 다 마무리하고 나면 거짓 자리가 완성이 됐고, 이 전체 if가 조건식, 참일 땐 else, 거짓일 땐 다시 비교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거짓일 때, 자, 이번엔 다시 P이면 비교해야 돼요. 뭐가 P이면? 왼쪽 한 글자가 left를 써서 구한 값이 P라는 문자하고 같으면, 그러면 필라테스, 그렇지 않으면 요가. 이렇게. 자, 첫 번째 값이 H이면 헬스로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비교를 하러 갔어요. 다시 비교하러 가서 한 번 더 이 값이 조건식 P와 같은지 비교해서 참이면 거짓이면, 참이면 필라테스, 거짓이면 요가. 그래서 요 if가 마무리되면 이 거짓 자리의 내용이 완성이 된 거고, 첫 번째 if를 닫아줄 수 있어요. 이 구조가 그냥 색깔 없이 그냥 한 줄로 쭉 적어도 어디 쉼표 찍어야 될지 그 판단이 서야 돼요. 그죠? 레프트 함수가 시작됐으면 레프트가 갈로 요 인수, 첫 번째 인수 이 구조 안에서, 첫 번째 인수 이 구조 안에서 레프트의 갈로는 항상 닫혀줘야 됩니다. 그죠? 레프트가 마무리돼서 이거의 값이 h와 비교되어졌고, 이것에 대해서 참일 때 두 번째 인수, 참일 때 적혀질 값, 거짓일 때 다시 새로운 if. 그래서 요 쉼표들이 이 if의 인수 자리를 구분하는 쉼표고, 여기는 left의 인수 구분하는 쉼표고, 그래서 거짓일 때 또다시 한 번 더 if 함수가 사용되어지고요. 복습하실 때 이 부분을 다시 여러 번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고, 자, 한번 다시 식을 써볼게요. 자, 여기 운동 종류의 회원 코드의 왼쪽 한 글자. 그래서 레프트 함수로 요 H, P 이런 글자를 추출해야 되죠. if의 조건으로 왼쪽 한 글자, 레프트 회원 코드의 한 글자 이렇게 하면 레프트 함수가 써지면 H 뭐 이런 게 구해지겠죠. 자, 이 값이 H하고 같으면, H라는 글자와 같으면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고, 같았을 때 참이면 쉼표 찍고요. 이제 조건식 참일 때의 값, 참이면 헬스, 거짓이면 자 쉼표 찍고, 거짓이면 밑에 힌트에 value if false, 그죠? false일 때, 거짓일 때 처리할 거. 거짓이면 다시 새로운 if가 시작돼서 한 번 더 left. 복사해다가 쓰셔도 되는데 뭐 길지 않으면 그냥 쓸게요. B5번 셀의 왼쪽 한 글자, 그 왼쪽 한 글자가 P이면 같다 P, P와 같으면 자, 조건식 쉼표 찍고요. 참이면, 참일 때는 필라테스, 또 쉼표 찍고, 거짓일 때, 거짓이면 그 외에는 요가라고 했는데 H도 아니어서 P로 왔고, P도 아니면 나머지가 그 외죠. 그래서 나머지는 요가로. 그래서 여기에서 갈로를 닫으면 두 번째 if가 끝나고, 그러면
첫 번째 if의 거짓 자리가 완성됐죠. 첫 번째 if의 갈로도 닫고 채워서 서식 없이 채우기. 사실 이거 하나하나씩 할 건 아니고 요거 두 개 한꺼번에 계산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쫙 채워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한 번만 하셔도 돼요. 지금 한 개씩 설명하다 보니까 그죠? 한 개씩 했는데 두 개를 풀고 두 개 블럭한 상태에서 한 번에 쭉 채우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등록일에 월을 추출한 결과값에 월을 붙이시오. 먼스 함수라는 게 있네요. 자, 특정 날짜에서 아까 이런 문자들은 left, right, mid 이 세 개의 함수를 써서 특정 글자를 추출한다 했는데 날짜에도 세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요 날짜에 연도와 월과 일 세 개의 정보가 있는데 year라는 함수를 쓰면 자, 날짜를 추출하는 함수에 year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날짜가 들어오면 이 날짜의 연도만 나옵니다. 다음에 month라는 함수가 있고요. 날짜가 들어오면 월만 따로 뽑아내는 거예요. 요 한 개의 정보에서 연, 월, 일이라는 세 개의 정보를 따로따로 뽑아내는 거예요. day라는 함수 안에 날짜가 오면 1만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문제에서 몇 월인지 월만 추출하라고. 등록한 월이 언젠지 그래서 여기 6을 찾아내서 6월 이렇게 적히도록 해주라 하는 겁니다. 특정 월만 추출한 다음에 연결 연산자를 붙여서 month로 몇 월인지 숫자를 구하고 월이라는 글자를 연결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equal mo 몇 자만 적으니까 있죠. month 함수를 선택하고요. 날짜 셀만 들어오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월을 추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월을 추출했고 요 뒤에 월이라는 글자가 그냥 모노고요.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연결시켜서 월이라는 문자하고 앞에 구한 6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표현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채울게요. 서식 없이. 자, 그 옆에다가 이어 함수도 한번 써보죠. equal 이어 함수 안에 등록일이 들어오면 연도가 추출되어지고요. day라는 함수 안에 등록일 날짜가 들어오면 1이 추출되고요. 그러니까 2025 요거는 3일 연, 월, 일을 추출한 함수로 year, month, day 함수가 있어요.